오늘은 다중지능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탄생됐는가라고 하는 그러고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는가, 8가지 지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8가지 지능에 대해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8일 동안에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8가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언어지능, 그 다음에 음악지능, 논리 수학지능, 공간지능, 그 다음에 신체 운동지능, 인간 친화지능, 그 다음에 자기 성찰지능, 자기 이해 또는 자기 성찰지능, 마지막으로 자연 친화지능,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언어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언어지능, 말 잘하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체계적으로 잘 쓰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리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을 전달해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언어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어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고와 소통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자 인간 존재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언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데도 탁월한 것입니다. 언어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감정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타인과 공유하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지능은 인간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언어지능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느냐라고 봤을 때 언어지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언어의 거장으로서 그의 작품에서 인간의 감정과 관계, 사회를 누구보다도 깊이 있고 세세하게 묘사한 사람입니다. 그의 시곡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다시 말하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세기를 넘어서 사람들의 입에 지금까지도 오르내리고 있으며 삶과 죽음, 그 다음에 선택과 운명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본질과 심리를 꿰뚫는 그러한 힘을 가졌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언어지능은 인간의 그냥 이야기꾼을 넘어서 인간의 본질과 심리를 꿰뚫는 힘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연설은 그가 선택한 단어와 표현은 당시 차별받던 사람들의 감정과 바람을 대변했고 그의 언어들은 평등을 위한 거대한 운동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언어지능은 단순히 청중에게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으로서는 조지 오웰, 아마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의 대표작 1984, 1984라고 하는 소설은 디스토피아 소설은 언어가 어떻게 사람들의 사고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가 창조한 뉴스피크, 신어, 새로운 언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허구의 언어는 체제에 의해 사람들의 사고를 제한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도구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군중들을, 대중들을 억압하는데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웰은 이것을 통해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사고의 틀을 형성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힘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지능할 것 같으면은 인간이 가진 가장 독특한 능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엮어내는 실과 같은 것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셰익스피어라든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라든가 조지 오웰처럼 언어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시를 능숙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바꿔왔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언어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것도 능력인 것입니다. 지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능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 역시 글 쓰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글을 체계적으로 쓰고 하는 걸 말하기보다는 글쓰기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글을 체계적으로 쓰고 그래서 저는 전공과 관련되는 도서를 한 20권 썼습니다. 단독 저서 공동 저서 하면 더 많은데 저 혼자 쓴 저서만 한 20권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 학술 우수도서에서 학술 우수도서로 선정된 도서가 한 20여 권 중에서 3권이 있습니다. 3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것을 저는 좋아하고, 그래서 시집, 저는 또 시인이기도 합니다. 시인, 애람뜹니다만은 제가 시인이기도 한데, 저는 시집은 3권을 냈습니다. 첫 번째가 깻잎에 싼 고향, 깻잎에 싼 고향이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 시집이고, 두 번째가 이제 집 나간 나무라고 하는 집 나간 나무,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낸 시집으로서는 시로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출간한 겁니다. 작년에 시로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이 시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 나온 김에 시 중에서 2개만 한번 읽어보는, 짧은 거 2개만 읽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가을바람. 가을이 바람 타고 사뿐히 내려와 허한 가슴 싣고서 허공을 나르는데 햇볕에 탄 고추잠자리 날갯짓이 힘겹다. 청청한 하늘강에 떠있는 구름배를 한가로이 노저 바람이 밀고 가는데 연노란 가을 햇살에 바람빛도 고와라. 가을바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짧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읽어드리면 가을들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가을들녘. 기차가 가을 사이를 미끄러지듯 달리는데 다리 잘린 나락이 나뒹그는 들판엔 하늘이 보낸 고추잠자리가 가을을 정찰한다. 텅 빈 논자락에 두 팔 벌린 허수아비 황망한 들녘을 보며 명상에 잠겼는데 바람이 장난을 걸며 이리저리 나뒹군다. 가을 들녘이라고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애람입니다마는 제 시 2편을 낭송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언어지능이라고 하는, 말 잘하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